여러분과 함께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볼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하는 과정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 위로와 도움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 역시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과정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고, 특히 재판에 의한 이혼에 이르기 전에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협의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 대강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혼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98년 이후 10만 쌍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 건수가 조금씩 줄어든 원인은 유배우 인구가 감소하고 법원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이혼 숙려기간 제도로 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도 하루에 평균 약 320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의 해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 이혼 건수 중에서 재판에 의한 이혼보다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협의 이혼의 비율이 재판상 이혼보다 약 5배 이상 높습니다. 보통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할 때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협의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두 외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남자 75명, 여자 140명을 대상으로 이혼 상담 후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남자는 약 60%, 여자는 약 53%가 아무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럼 다음은 사례를 보시면서 협의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갑과 을은 고향 친구이며 현재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결혼 이후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시댁과의 불화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4살 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반드시 갖고 싶어 합니다. 갑과 을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얘, 어떻게 된 거니? 애기 아빠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된 거니? 시댁에선 연락도 없고? 너도 잘 알잖아. 결혼 초부터 시댁하고 문제 있었던 거. 남편은 시댁 편들기 바빠. 난 안중에도 없더라. 더 참기 힘든 건 도무지 애 아빠하고 성격이 맞는 구석이 있어야지. 나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그건 그렇고 이제 나도 살 길을 찾아야겠어. 남편과 이혼하는 건 얘기됐고 다만 아이를 누가 키울지 하고 위주로만 얘기하자더라. 이런,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모양이구나. 그러면 확실하게 해라.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어디서 상담은 해봤니? 아니, 아직. 그런데 아이는 꼭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결혼할 때 나도 그동안 모았던 돈 보태서 아파트 샀으니 그것도 돌려받고 싶어.
오면서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한 2억 한다더라. 그래, 같이 알아보자. 힘내라, 얘.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상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산 문제,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협의를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섣부르게 이혼에는 동의를 하면서 향후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도 포기를 해버리고 나중에서야 후회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를 한꺼번에 협의할 수가 없다면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다음에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는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이런 조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합의가 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협의 이혼에 합의를 하면서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해버린다면 다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부부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소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협의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기만 하면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먼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그중 1인이라도 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관할가족관계 등록관서, 즉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때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재산 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별도로 합의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 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부 중에서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 국민인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간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재외 국민인 경우와 일방만이 재외 국민인 경우가 그것입니다. 먼저 부부 모두 재외 국민인 경우에 쌍방이 국에 거주하는 경우인데요.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 공간, 즉 대사관, 영사관, 출장소 장에게 그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간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은 당사자 쌍방이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 공간에 직접 제출하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이혼 신고서 4통, 이 중에 1통은 재외공간 보관용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통,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진술하고 재외공간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 후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 의사 확인이 있고요. 그 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외공간으로 확인서를 송부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재외공간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 과정입니다. 외국에 거주한 당사자가 재외공간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공관장 면전에서 이혼 의사를 진술하고 재외공간에서는 신청서를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 안내를 통지하고 출석 후 안내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기일을 지정하고 이혼 의사를 확인을 해서 법원은 재외공간으로 확인서를 송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부부 중에서 일방이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 과정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법원은 재외공간의 장에게 이혼 의사 확인을 부탁합니다. 재외공간의 장은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 안내를 실시하고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외공간에서는 이혼 의사 확인 표고서를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일을 지정해서 출석한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외공간으로 확인서를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이혼 신고서 4통, 이 중 1통은 재외공간 보관용입니다.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모두 주민등록번호 공개용이고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통, 그리고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 이것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다음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를 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든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절차나 안내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원은 상담위원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는 보시는 표와 같이 모든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안내와 미성년 자녀를 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 6월경부터 각 가정법원은 이혼 숙려 기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서 더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 이때는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는데, 이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 숙려 기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혼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홧김에 이혼 신청을 했지만 숙려 기간을 거치면서 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또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하도록 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인터넷 포털의 조사에 의하면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상회하였고, 그 이유도 충동이혼 방지, 친권, 양육권, 재산권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 숙려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즉, 첫째,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 둘째, 이혼 숙려제의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결코 홧김에 이혼하려 하거나 참을 수 있는데도 개인적인 인내심이 부족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두었음에도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 사회적인 편견이 더욱 심해진다는 부작용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이혼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통계치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려기간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제도의 효용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혼에 이르는 시점을 연장했다고 해서 이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숙려기간 제도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신중하지 못한 이혼이라고 볼 수 없고, 이혼 숙려기간을 갖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로는 우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 사실을 소명해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에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숙려기간 제도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정작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은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를 제외한 각 지방법원의 형편은 매우 열악해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냉정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을 하는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시구읍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혼 신고서 양식은 시구읍 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한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한 통을 제출해야 하고요.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가민 증명서 한 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이 중에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에는 미성년인 자녀, 여기서는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한 통과 사본 2통을 제출을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심판의 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하면 협의이혼 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도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회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보겠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한 통씩을 교부해 줍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제외 공간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서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서 이혼 의사 확인을 합니다. 협의 이혼 신고에 관할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대해서는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한 통과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과 친권자 문제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판 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 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때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 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된 것이 아니고,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 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의 효과는 협의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신고 자체로 부부의 재산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하지만 대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이혼의 합의조차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협의 이혼 신청이 취하에 이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산 문제, 양육 문제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별도로 논의하든지 혹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셨는데요. 이제는 협의 이혼 후에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협의 이혼을 철회하거나 협의 이혼이 무효나 혹은 취소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같이 보실까요? 먼저 협의 이혼의 철회는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 철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서는 자신의 등록 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 면회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 신고서가 본인의 이혼 의사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협의 이혼의 무효는 이혼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실제로 이혼할 의사는 없지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동거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혼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그 효력을 제3자는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협의 이혼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협의 이혼의 취소는 이혼 신고를 했더라도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법원에 이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는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이제 협의 이혼의 마지막 분야로서 국제협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협의 이혼이란 외국적 요소를 지닌 이혼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39조에서 제37조를 준용하여서 부부의 동일한 봉구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중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그렇다면 상거소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에 따르면 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 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해서 상거소인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상거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건 본인이 한국인인 경우와 사건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본인이 한국인인 경우입니다. 사건 본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건 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건 본인이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라면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그리고 영주 자격을 가지는 국가,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 국가에 상거소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및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체류 기간 및 체류 자격은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등을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로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체류 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그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단 체류 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로는 주한외교사절, 주한미군, 단기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단서의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과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본인이 한국인인 경우입니다. 사건 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건 본인이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영주 자격을 가지는 국가,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 국가에 상거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사건 본인의 국적국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해서는 사건 본인이 한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상거소를 인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사건 본인의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상거소 인정에 관해서는 사건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상거소를 인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33호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해당 장소에 체류한 기간, 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해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7조에 의하여서 부부의 동일한 봉구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정하는 방식 또는 행위지의 방식에 따라 행해진 때에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협의이혼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며 또 구비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셨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혼 숙려기간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 많아지고 있는 국제이혼에 비례해서 국제협의이혼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